예,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책임져 주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위원님의 시장 뷰 자체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네. 앞으로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지난 11월 중순 어간에 한번 신의 한 수에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일한 뷰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를 하시면 그때도 중요한 데이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용 보고서 그리고 CPI 이런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CPI, 사실 10월 달 나오는 CPI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았지만 11월 발표될 CPI는 기대가 됐다. 왜냐?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YOY 비교치를 볼 때에 1년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11월에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서는 캐치프레이즈를 매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1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상승을 하면서 지난 6월 하락에서는 제가 최저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코스닥 기준으로 800포인트는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9월 하락에서는 적어도 750포인트는 보고서 우리의 방향성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고민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750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746선까지는 회복이 나왔던 우리의 시장입니다. 최근 연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없었는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들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차츰차츰 줄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급부로 개인들의 매수세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까지 개인들의 매수세도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있다는 모습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래량, 거래 대금인데요.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 동시만기를 앞두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죠. 오늘도 3조 5천억 원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한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수급의 신뢰도를 얼마나 평가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장 마감 무렵에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의 한 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뷰를 보시면서 오늘 마감 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해볼까? 혹 내일부터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을 대응해 볼까에 대한 마음가짐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불안 요소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시장의 불안 요소는 고용이 너무 강하다. 고용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연준의 긴축의 재료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고용, 시장이 버틸만 하니까 연준은 그러면 공격적인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강세가 나오면서 기술주, 나스닥 중심의 하락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우려는 그거였어요. 시장이 견딜만 하다? 연준이, 파월이 정말 매파적으로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더 조그라들고 위축될 거야 라는 것이 시장의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파월이 지난 연설을 통해서 최종 금리는 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느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면으로는 CPI와 FOMC 회의와 다음 주 미국의 동시만기를 앞두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가운데다 딱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인데 이 모습이 뭐냐? 다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고용이 좋아? 그러면 긴축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파월이 그 최종 금리는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춘다고 했잖아. 그럼 고용이 좋은 게
아닌가? 좋은 게 맞나? 굿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할 때가 있고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할 때가 있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시장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변곡점 그리고 피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심지어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차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것은 바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도 나오고 있죠.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 심지어 3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측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확전되고 역전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완화의 증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소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자리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부터 CPI까지 한 번에 좀 살펴볼게요. 지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빨간 색깔 라인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일자리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라인은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구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자리는 아직 빨간 색깔 많이 남아 있어요. 일자리는 많이 남아 있는데 파란 색깔 일할 사람들, 노동 인구는 아직 적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는 많은데 노동 인구는 적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꿀 수도 있겠죠. 내가 일을 하다가 급여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올 거야? 계속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다르게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노동 가능 인구가 아직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고용이 지속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가지고서 고용이 좋으니까 연준은 지속적으로 긴축을 강화하고 금리 인상을 속도감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과는 또 결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고용 보고서 발표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고용이 좋으면 긴축이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이 위축하고 달러가 강세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기술주와 나스닥 하락이 똑같이 나올 건가? 아니면 이럴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좋기 때문에 혹시 경기 침체가 우리와 지금 좀 멀리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은 비단 미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분명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강한 경기 체력을 갖고 있는 거지만 시장을 핵심적으로 뽑아서 보자면 일자리가 아직 많고 노동 가능 인구는 적고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기 침체 사이클에다가 이 내용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어떻게 나오느냐? 기업의 이익이 떨어집니다.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고 그럼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부족해질 겁니다.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하고 감원하고 있죠.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 그렇게 감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면 가계소득이 줄어듭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소비하는 소비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축소되고 다시 되돌아가서 기업의 이익 감소로 연결되죠. 이것들이 계속 돌고 심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디플레이션이 깊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중간에 하나 고용,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고용 지표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들고 일감이 줄어들고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다시 기업 이익이 위축되는 그 사이클 속에서 고용이 아직은 견조하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일자리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시장에서 아직 고용이 견조하다라는 것은 가계 이익과 가계 소비와 기업 이익이 어느 순간에는 정점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플랫한 모습들 계속 지금 감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일자리가 많이 있고 노동 가능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고용이 견조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오히려 혹시나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지는 않은가. 이런 시장의 피봇, 반응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도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공개가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대응해봐야 될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CPI에 대해서 10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CPI는 정말 괜찮을 거다. 왜냐? 이 표를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보시면 7, 8, 9, 10입니다. 7, 8, 9, 10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플랫한 월별 수치가 나와요. 기껏해야 플랫하거나 0.1%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지난해 CPI가 나올 때는 이 구간이 0.8%포인트가 뛰었습니다. 0.8%포인트가 뛰었기 때문에 이를 YOY로 비교해서 올해 수치와 비교한다면 분명히 올해는 좀 적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자리 7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앞자리 7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2월 CPI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를 때 0.8%포인트가 올랐고요. 여기서 여기 위로 오를 때 0.6%포인트가 오릅니다. 앞으로도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CPI를 전망했을 때 비교치를 볼 때에는 이번 12월 다음 주에 있는 CPI도 분명 앞자리는 7이 나올 것이 분명하고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7.24 또는 7.42 이런 부분까지도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는 지속적으로 둔화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은 반응을 하죠? 인플레의 완화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연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여갈 수 있다라는 취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CPI의 둔화가 나타난다, 인플레 정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것들이 다시 시장에 돌기 시작한다면 어찌 보면 가장 큰 변곡의 피크는 우리 시장 기준으로는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네, 지난 시간에 자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주, 자산주, 그리고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DI 동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맥락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금리 인상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금 유보량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영업이익이 분명히 흑자 지속인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 오리온홀딩스, 기아, 롯데정밀화학, DB하이텍, 영업무역, 휴마시스, 서희건설이나 골프존 인탑스까지도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그 기업이 흑자여야 하고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 낮아야지만 이자 지급 비용 감당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없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금리 인상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일단은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바라보세요? 네, 오늘은 영원무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브랜드, 글로벌 스포츠웨어 OEM 1위 기업이죠. 그런데 스포츠웨어가 조금 침체 분위기,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중국은 거차오라고 해가지고 자국산 브랜드를 이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침체를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무역은 스캇이라고 하는 스위스 고급 자전거 브랜드 스캇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익과 캐시카우가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무역은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자전거 관련된 쪽에서도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도, 23년도 실적을 전망해서 선행 PER을 본다면 현재가 기준으로 한 4배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스캇의 영업이익률이 한 14%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무렵 내년 봄이 되기 전에 미리 매집을 잘 해놓는다면 스포츠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때 주가는 이미 선행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저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여기서 살 것이냐, 여기서 살 것이냐, 내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매도할 때 그 물량을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하고 쉬어갈 무렵에 내가 매수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시 이 차트 추세선 하단까지 좀 내려오는 조정의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영업무역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46,5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차트의 추세선을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잡아보시고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아래에서 샀으면 위에서 팔면 됩니다. 46,500원 언저리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시고 55,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영업무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담 없는 가격에서 추천을 주셨습니다. 영업무역 오늘 허반석 위원님의 탑픽 종목으로 받았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46,500원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 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